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사람은 착시 현상을 겪게 되죠. 지난 19대 대선 당시 벌어졌던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투표용지 논란입니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간에 그 빈칸을 둔 투표지냐 아니면 그 빈칸이 전혀 없는 투표지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빈칸을 2개 돼 있었는데 법적으로 이제 그 좀 바뀌어가지고 법이 빈칸이 없는 후보자 간에 빈칸이 없는 투표용지로 나는 투표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가 조작됐다 뭐 이런 식의 그 주장들이 난무했고 나중에 이제 개표할 때 보니까 빈칸이 없는 투표용지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착시 현상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또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단을 가지고 분명히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사태를 보다 보니까 끊임없이 조작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들여다본다면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않을 건데 자신의 어떤 선입관, 편견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지난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구시군위원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구시군위원회의 그 사전투표소 CCTV를 가리도록 지침을 주었거든요. 아니 CCTV를 왜 사전투표하는데 CCTV를 가리냐. 이것을 놓고 이것은 분명히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선관위가 그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증거 자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말하자면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다. 치밀하게. 그런 주장을 버젓이 그 유명 유튜버 중에 한 명인 더군다나 이제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았던 공병호 씨가 자신의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달 13일 날 주장을 했거든요. 중앙선관위가 전국 사전투표소 CCTV를 끄거나 신문으로 가리라고 지시 혹은 명령, 공문을 내렸을 건데 이거는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 운영자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선관위에서 내놓은 자료 외에는 실제로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병호 씨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은 논란을 빚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 투표자 수가 18,210명에 이르기 때문에 한 개 투표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속 이거는 조작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CCTV만 하나 있어도 그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세보면 될 건데 하면서 그 CCTV를 신문지로 다 가리게 했고 그건 뭐겠냐 결국 조작을 위해서 그렇게 확인할 방법을 차단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사전투표소에 CCTV를 굳이 신문지로 가리고 또 끄냐. 이거는 뭔가 그 선관위가 꿍꿍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조작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 공병호 씨 같은 경우는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가 1174만 명. 그리고 비례대표 무효표는 122만 명. 그 투표율은 26.69%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그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2016년 20대 총선 당시의 사전투표자 수는 530만 명이고, 비례대표 무효표는 67만여 명이다. 그리고 투표율은 12.9%에 불과했다. 이렇게 그 지난 총선과 달리 사전투표율이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사전투표율이 전 정권보다 배 이상 높다. 이거는 이상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 되겠지라는 유튜버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공병호 씨도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 CCTV가 아예 CCTV가 없는 곳에서 투표를 하게 만들거나 또는 CCTV가 있는 장소는 무조건 신문지로 CCTV를 가렸다 내지는 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결국 어떤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진행한 걸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면 되겠지라는 사람이 한 13곳 정도 사전투표소를 운영했던 그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이제 선관위 쪽에다가 전화를 해봤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전투표소 그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사전투표 그 CCTV를 다 가렸다. 내지는 껐다. 또는 CCTV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또 중앙선관위에다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자가 공직선거 관리 규칙이나 뭐 그 공직선거법을 찾아봤더니 CCTV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의 CCTV 규정 자체는 없더라. 그 규정이 뭐 CCTV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왜 그걸 가리고 끄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마트 같은 데나 또는 뭐 공공장소에 CCTV 다 설치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냐? 라고 하면서 CCTV를 없애거나 내지는 그 끄게 한 선관위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 그 음흉한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요? 중앙선관위가 왜 전국 사전투표장에 CCTV를 신문지를 가지고서 가리도록 내지는 CCTV 자체를 끄도록 그런 지침을 줬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CCTV를 그렇게 사전투표장에 끄도록 하거나 가리도록 하거나 뭐 이게 이번 총선 지난 21대 총선 때만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하는 2020년 그 공직선거 절차 3편람이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침인데 그 지침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표소 내 CCTV 설치 여부, CCTV가 설치된 경우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침에 의해서
사전투표소의 CCTV 카메라를 가리도록 다들 구시군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장에 투표소에 그 CCTV가 영상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 중앙선관위 지침에 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중앙선관위 이러한 지침이 나온 것은 공직선거법의 그 투표의 비밀 보장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거는 비밀 투표 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비밀 투표거든요. 평등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이렇게 대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공직선거 167조를 보면은 투표의 비밀 보장 이렇게 돼 있고요.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또 이 법령에 보면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후보자나 정당명을 투표 마감 시간까지 타인에게 진술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소나 뭐 일반 그 투표소에서도요, 자신이 누구한테 기표했는지를 그 휴대폰 카메라로 투표지를 찍을 수 없게 돼 있죠. 만약에 찍으면 그 표는 무효표 처리가 돼 버립니다. 무효 처리가 돼 버려요. 예. 그 투표소 안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투표지 자체를 찍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투표소 안을 촬영하게 되면은 선거인이 누가 투표하는지가 공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누구는 투표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투표했고 누구는 투표 안 했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도 비밀 투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유명 정치인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그 투표하는 모습은 그 예외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런 어떤 것은 촬영을 예외적으로 선관위가 보장을 하는데, 나머지 CCTV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누가 투표했고 누가 투표 안 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을 하는 행위, 이것은 그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서 CCTV를 제거하거나 가리도록 그렇게 끄도록 조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예요. 2016년 제가 그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도 보면은 사전투표소 관리 지침 대목에서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고 기표소 내부의 사진 촬영 금지 안내문 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림막이 없는 일반용 기표대 설치 시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는 일이 없도록 CCTV 작동 중지 또는 기표대 설치 위치 선정 등의 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편람은 20대 총선을 위한 거잖아요. 20대 총선 당시 거잖아요. 2016년에 20대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20대 총선에도 그렇게 사전투표소에 CCTV 작동을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예, 21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지금 크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 공직선거법 167조의 투표 비밀 보장에서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편람상에 CCTV를 가리도록 또는 끄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민주주의 선거에서의 그 선거인의 비밀 투표 보장을 위한 조치 있지, 개표 조작 또는 투표 조작을 위한 선관위의 음흉한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님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사전투표 조작이랄지 뭐 어떤 개표 조작이랄지 이런 걸 주장하려면 최소한 민주주의 대원칙, 선거의 대원칙은 좀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밀투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을 오해하고 조작했다. 조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소설을 써대고 있으니, 음모론을 펼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전혀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더 이상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것을 마치 조작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그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안해동하는 그 휘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한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88